올해 주목해야 될 미국 주식의 투자 방법. 한국은 현재 글로벌 마켓에서 1.7%입니다. 미국은 58%. 애플 하나만 가져와도 한국 시총을 다 맞먹잖아요.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모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1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가져갑니다. 그 수익.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100% 시가합니다. 미국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률 높은 방법. 예.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투자의 전략을 제시해보는 슈카의 더 마스터. 오늘의 주제는 올해 주목해야 될 미국 주식의 투자 방법. 미국 주식 투자 전문가시죠? 장우석 US 스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사입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조그맣게 카페를 운영하거든요. 카페가 초기에 2만 명이었어요. 예. 1년 전에. 1년 전에 근데 지금 12만 명. 여섯 배. 6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2015년도에 보관 잔액이 2조 원이었거든요. 미국 주식 보유한 잔액이. 우리나라. 예, 근데 국내. 근데 지금 현재는 40조 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진짜 많이 성장했다. 20배. 20배입니다. 예. 돈이 다 어디 있어서 40조를 미국 주식에서. 그거에 가장 일조한 게 테슬라가 지금 현재까지 8조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테슬라를 8조 원이요? 예, 테슬라 한 종목이. 미국을 제외하고 왠지 우리나라가 최대 주주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 외국계 증권사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왜 테슬라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냐? 일론 머스크를 알고 있냐? 그 가격 자체가 일단 최고가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가신 분들은 모두 어느 정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가만히 뒀으면 예. 다 드신 거죠. 아, 그렇죠. 저희는 예, 원래 예. 가만히 잘 못 예,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만약에 그냥 보였다고 그러면 한 1년, 한 2년 동안에 한 700%? 네. 역시 한국인의 네. 이 능력이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7배를 맞춘 거죠. 7배를 보유했다면, 끝까지 보유했다면. 보유했다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유했다면 예, 저는 뭐한 주도 없기 7배, 때문에 7배. 좀 부럽기만 예, 하고요. 본부장님께서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둬야 될 시장이 미국이다 이렇게 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꼭 미국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한국도 좋고 중국 좋고 일본 좋고 미국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한국 30%, 중국 30%, 미국 30% 가져갈 것 같아요. 분산을 한다. 예, 분산. 일례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2012년부터 10년 동안에 한국이 박스피라는 오명을 좀 받았습니다. 오명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박스 피었죠. 예, 박스 피었죠. 예. 그래서 2012년 1월에 삼성전자가 22,000원이었어요. 꿈 같은 숫자네요. 네. 그런데 2016년 12월에 22,0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S&P 500은 약 80%가 올라갔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예, 올라갔죠. 그러면 연평균 20% 상승인데 만약에 내가 한국 30%, 중국 30%, 미국 들어갔다 치면 아마 그분들의 계좌는 약 10% 수익이 났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신 거죠. 한국 플러스 유럽, 한국 플러스 미국, 중국 같이 하자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보통 30%는 미국 기업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는 맞죠. 예, 현재 주머니에 비자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스터도 있습니다. 마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스타벅스 가기도 하고요. 맥도날드 가기도 하고 이미 스마트폰은 애플이죠. 일단 제가 보기엔 친숙하다는 점으로 치게 되면 미국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S&P 500개 기업들은 이미 해외 매출이 50%가 나옵니다. 미국 매출 반, 해외 매출 반. 미국만 해도 분산을 한다. 분산이 예, 되는 거다. 자칫 기업이 그냥 분산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플이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올해? 스마트 문 닫았잖아요.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한국 이런 데는 다 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닫으면 여는 데도 있고 또 한국이 닫으면 미국이 여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기업 자체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분산에 대한 염려도 없고 조금 더 큰 시장 한국은 현재 글로벌 마켓에서 1.7%입니다. 100으로 봤을 때 1.7%인 거죠. 100으로 보면 1.7%, 미국은 58%. 와, 미국 시장이 진짜 크네요. 예, 진짜 크죠. 그러니까 애플 하나만 가져와도 한국 시총을 다 맞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물에 가서 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종목에 대한 다양성 그런 거 보면서 투자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네.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초중반에만 해도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미국에 이 정도까지 몰려있진 않았거든요. 비교적 분산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은 완전히 뭐 세계 1위에서 10위까지 기업의 대부분이 미국에 대부분이죠. 몰릴 정도로 네. 사실 이제 그게 가장 그 장점인데 2008년도에는 애플하고 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네. 사이즈도 비슷했고 시총도 비슷했고 근데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삼성하고 애플이요? 네. 그렇죠.
그때는 애플 다 망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전기차로 또 나간다. 예, 핸드폰이 12억대가 나가 있거든요. 예. 또 애플은 또 가격을 상당히 좀 높게 매기는 걸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격을 높게 매겨도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거의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기업들 예, 그래서 중국에 가게 되면 애플폰과 애플폰이 아닌 걸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 애플폰은 보통 그 뒤에 로고가 보이게끔 들고 다닙니다. 아 이렇게. 예, 다 껍데기가 투명이죠. 그건 몰랐네요. 저처럼 그런 폰을 쓰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두꺼운 걸, 가리고. 예, 가리고 있죠. 아이폰에 대한 팬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케팅에 다 녹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이 돼도 막 사는 거죠. 겁 없이. 그다음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테러범이 잡혔는데 그때 테러범이 갖고 있던 폰이 아이폰이었습니다. 이 아이폰을 열으면 테러범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네. 모든 범죄가 드러나는데 못 여는 거죠. 애플이 협력을 안 해주는 안 거죠? 되죠. 그래서 그걸 보냈죠. 애플에 이것 좀 열어달라 했더니 열어달라고. 안 열었죠. 하나 열면 다음에 또 열게 되고 그럼 어느 순간에 애플 아이폰이 갖고 있는 보안이 무너진다는 것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미국 측을 좋아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성 있는 기업 문화. 맞습니다. 예. 아,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투자했거든요. 한국은 고인물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 몇 회째 1등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되지 예, 않았을까요? 한 20년 됐죠. 예. 근데 지금 미국은 20년 전에 엑슨모빌이 1등이었어요. 그다음에 G, IBM 그런 기업이 1등이었습니다. 네. 지금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면 애플이 계속 1등, 2등 다투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애플이 1등이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뀔 거다. 예, 아닐걸라고 생각하죠. 엔비디아가 1등 할 거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에어비앤비가 1등 한다는 분도 계세요. 에어비앤비. 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시장을 보여주는 건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새로운 주자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일 수 있고요. 이 얘기는 뭐가 숨어 있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업들을 들어오게 하지 않죠. 굉장히 강하게 쉽게 얘기하면 골목 상권까지 다 접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벽이 강하다는 예, 거죠. 예. 하면 허들이 다 높고. 홈쇼핑하고 하고 있죠.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기술도 인정을 받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업 나오는 거고요. 첨단 기업이 몰려 있는 이유가 전 그거라고 보이는데 좀 부럽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죠. 제가 뭐 평소 미국 주식을 막 하려다가도 하지 못하는 게 투자하는 방법이 한국하고 그냥 똑같이 뭐 차트만 보고 사면 되나. 뭐 제가 뭐 미국 기업을 분석하기도 쉽지 않고.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모르는 한국에 있는 분들 모르는 게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스템 트레이딩이 있습니까?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절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 국내 주식은 땡땡 증권사가 뭐 매수 매도 신호 알려준대 막 하면서 막 그런 시스템. 네, 그죠.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나 이렇게 해서 시스템 개발하려고 그래. 갖고 오는 거죠. 다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3개월마다 실적이 꼬박꼬박 나오고요. 그 실적 한 방으로 주식이 뭐 8, 90%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배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 모든 차트가 깨져버리거든요. 추세가 없어지죠. 네. 미국 주식을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100% 실패합니다. 차트 분석하면 안 된다. 3개월마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한 방에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은 주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적을 보시되 그 추세를 보셔야 돼요. 아마존이 지금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보인 분기가 77분기입니다. 77분기 연속 매 분기마다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를 보였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을 왜 좋아하냐, 페이스북을 왜 좋아하냐면 그런 추세가 살아 있거든요.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눈에. 실적 자체가 살아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대부분 수익을 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뭐 제로인 기업들, 아무것도 없는 기업들에 꿈과 희망 갖고 있는 기업 투자하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실적 때문에. 미국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좀 확률이 높은 거. 확률 높은 방법. 예. 포트폴리오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네. 이제 빈 공란이에요. 매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 발표일 때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거예요. 4분기 실적은 1월에 나오거든요. 네. 1월에 딱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S&P 500개 기업 실적을 발표합니다. 쭉 발표하면 그때 잘 나온 것만 담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너무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시가총액 순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20개 정도입니다. 실적 시즌 때 네. 실적이 잘 나온 기업만 20개 딱 포함해서 가져가면 제가 몇 번 검증했거든요. S&P 500 수익률 버금갑니다. 비슷하게 나올 수 예, 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미국 시장은 무조건 예, 실적이다. 무조건 실적.
그럼 개별 종목 얘기를 본부장님 예. 조금 더 해보면 저희가 관심이 많은 게 애플인데 애플 시총이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이잖아요. 2천조 원이죠. 예, 지금 이제 서비스 부분의 매출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네.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서 게임도 하시고 아까 음악도 들으시고 지금 이제 그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입니다. 서비스 비중이. 예, 서비스. 근데 그게 목표가 30%거든요. 이게 그 아이폰이 언젠간 덜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그렇죠. 다 그 상사고 남는 정도 이익이 커지는 거거든요. 애플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폰은 포화 상태일 거고 그 다음 먹거리를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전기차를 2024년까지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애플이 전기차를 한다고 막 환호하고 그러시는데 이미 2014년부터 준비한 거예요. 네.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 이미 이름이 타이탄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예, 예. 미리 다 준비한 거고 제가 보기에 10년, 20년 먹거리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예. 그럼 지금 2조 달러인데 뭐 3조 달러 이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저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충분히 간다. 예. 애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나이키, 스타벅스. 뭐 미치잖아요. 못 사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기업. 예. 아니 품질이 좋고 써봐서 내가 한번 쓰면 되게 좋은데 안 쓰겠습니까? 네. 잘 팔리고 돈 잘 벌고 그다음에 10년, 20년 뒤에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무조건 가져가야죠. 제가 그래서 빅5 중에 하나가 없으면 주식이 이건 주식 하지 말라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빅5 중에 하나를 안 갖고 있으면 네. 넌 주식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도박을 하는 거다. 요행을 하는 거죠. 요행을 하는 예, 거다. 왜냐하면 최소 한 종목을 보유하면 그 종목에 미치게 돼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왜냐하면 Crazy 공부를 for you. 예, 굉장히 공부를 좋아하시거든요. 니콜라 박사가 되시는 거예요. 니콜라를 사고 있고 있었어. 니콜라 사고 계시고. 그 언덕에서 밀은 거냐, 안 밀은 거냐 뭐 이런 거를 공부하고 이게 되더라고요. 니콜라 주식이 지금 매출이 제로예요. 예. 매출이 없습니다. 예. 저와 둘이서 유튜브 해도 그거 10배는 벌 거거든요. 진행자고 저하고 유튜브 해도. 예, 뭐 0이면은 0에 뭐 예. 무한대로 벌 수 예. 있겠네요. 예. 0인 걸 주식을 사놓고 그걸 올라가기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뭐를 준비하고 있냐는 거를 조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좀 관심을 봐야겠네요. 가지셔야죠. 관심 갖고 그 다음에 힘들 때는 실적을 보셔야 되고 아 실적이 지금 뭐 나는 괜찮네 버티고 있네 그럼 더 가져가시는 거고. 본부장님. 그리고 네. 제가 미국 주식을 좀 해보니까 음. 저 조금밖에 안 해봤지만 항상 느끼는 게 이 환율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달러가 움직인다는 거죠. 아,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너무 어렵죠. 떨어지면 엄청 뭐라고 하시거든요. 네. 괜히 했네 미국 괜히 했네 뭐 주식으로 번 거 환 다 까먹네 하지만 요즘에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작년처럼 많이 올라간다고 또 춤을 추지도 않습니다. 원래 덩신으로 춤을 춰야 돼. 오늘 달러가 올랐네 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달러를 바꾼 이유는요. 그냥 저축하려 한 게 아니고 주식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환율이 보통 1% 움직이면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원이죠. 우리 네, 치면. 주식은 평균 하루에 2, 3%가 움직입니다. 네. 환율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지 말고 그냥 두면 되는 거 장기 투자를 가는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죠. 미국 들어오면 자야 되니까. 팔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일어나니까 자기 끝나 아직 있죠. 끝나 있고. 야 이거 잠깐만. 예. 그래서 내일부터 예. 해야 되는데 또 내일 술 먹게 되고 예. 술 먹다 보면 또 하다 보면 집에 오면 당연히 끝나 있고 이런 예. 경우가 많죠. 장점이네요. 장점이 저는 오히려 그래서 네. 미국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아 미국 주식 하면 좋아 하시라고 장을 못 보는데요. 그래서 하시라는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네. 또 한편에 뭐냐면 달러하고 코스피는 반대입니다. 보통 아시겠죠? 반대로 많이 가죠. 반대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한국 주식에 해지 능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좋은 것이죠. 환율에서 많이 손해를 보면 10%예요. 근데 주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제가 뭐 나름 트레이딩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정말 가장 맞추기 힘든 게 통화더라고요. 이 주식은 그나마 예상이라도 가능하고 뭐 전망이라도 있는데 통화는 이게 예측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한국의 상황도 봐야 되고 미국의 상황도 봐야 되고 글로벌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요. 장기 투자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달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가져가라 라고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미국 주식은 좀 고점 부근에 있는 게 아니냐. 차라리 우리나라 주식이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10년간 박스피에 눌려서 한국 주식의 매력도가 조금 더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있으시거든요. 20년째 그 얘기하고 있죠. 아, 물론 오래 하고 뭐 있어요. 계속 비싸다, 뭐 예. 원래 비싸다. 미국 시장이 한 7개월 정도 하거든요. 전체 네. 시총이. 실제 이익하고 주가를 딱 보여주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고점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죠. 주식은 항상 움직이니까. 네. 하락은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제가 보기 하락은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한 종목에 전부 다 투자했을 때 하락이 오면 굉장히 무섭겠죠. 아 그때 예, 예. 그 타격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예. 없죠. 한 종목이라고 치면. 그 감정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폭락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돈을 투자할 것, 네. 여유 자금일 것, 그 다음에 분산이 돼 있을 것, 지역별 분산, 종목별 분산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럼 하락이 와도 별로 무섭지가 않거든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보게 되면 3년마다 베어마켓이 옵니다. 주기적으로 오죠. 네, 주기적으로. 하락과 예. 상승이. 예. 근데 120년 동안 올라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글로벌 증시가 10년 이상 보유하면 다 본전이 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건 100%입니다. 확률이. 네. 저는 저한테 와서 하락 때문에 무섭다고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투자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하락이 무섭게 그런 투자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보다는 투자에 대한 방법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그러면 미국 주식 개별 주식은 잘 모르겠으면 ETF로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올 초에 그 IPO 시장이 뜨겁잖아요, 미국이. 네. IPO, 엄청나더라고요. ETF, 우리나라보다 예. 더 심한 것 같아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인데 그 심볼을 쳐야지만 종목이 뜨거든요. 네. 그 심볼이 IPO예요. IPO ETF가 IPO입니다. 많이 물어보죠. 우버 사야 돼요? 리프트 사야 됩니까? 좀 있으면 펠런트 상장한 사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사면 거기다 들어옵니다. ETF를 사면. 예. 또, 예. 근데 그게 올해 ETF인데 2배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예. 왜냐하면 거기 다 들어오니까. 공화당을 좋아하는 기업이 모여 있는 ETF가 있어요. 트럼프 ETF가 네, 있습니까? 트럼프 ETF가 있죠. 심볼이 마가인데 MAGA인데 거기 가면 이제 공화당, 민주당을 좋아하는 ETF가 또 있습니다. DEMG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민주당이 좋아하는 기업들,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 ETF. 그 상황 최고치입니다 지금. 얘기했지만 뭐 룰루레몬, 뭐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사고 싶네요. 네, 말로 거기 다 만들어. 모여 있는 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완동물 ETF. 애완동물, 거기- 반려동물 ETF. 예, 거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올해 특히 많이 커졌죠 ETF 시장이. ETF들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세계적으로 네, 현상이죠.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은 뭔가 좀 머리 쓰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단순한 거 되게 좋아해요. 한국인들은 그러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한국이 뛰어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ETF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하세요. 왜냐? 나는 ETF보다 좋은 걸 고를 수 있으니까. 이 확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 나는 할 수 있어. 제가 배당 투자에 대해서 강의하잖아요. 예. 그럼 끝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이거 보려고 주식시장 들어오는 줄 아냐고. 그럼 뭐 4, 5% 이거 뭐 1년 4%? 예. 뭐야 예,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장 그나마 버틴 분들이 배당주였거든요. 네. 왜냐면 배당 들어오니까. 좋죠. 네. 코로나 막 주가 빠질 때 제가 1,500 아래 깨졌을 때 도저히 주식을 싼다는 건 알겠는데 워낙에 많이 가파르게 하락하니까 도저히 못 사겠는데 그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주식들이 딱 그런 거더라고요. 1년에 뭐 5%는 준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 뭐 언젠가 본전 오면 5% 받는 네. 걸 남지 않겠냐. 이런 게 저한테 마음의 위안을 줘서 네, 맞습니다. 손이 나가더라고요. 그나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미국 주식 그러면 아무래도 이 글로벌 세계 경제나 지표를 또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정도 지표는 뭐 하나 정도 보는 게 좀 좋다. 매월 나오는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는 매주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오거든요.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나와주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크시잖아요. 금리가 올라가서 유동성이 흡수돼 버리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연준이 보는 어떤 기준이 고용지표거든요. 신규 일자리 수하고 실업률이 되게 중요해요. 보통 평상시가 20만 건대였어요. 신규 일자리 수가. 신규 일자리 예. 수가. 안정적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20만 건 이상이 나와주면 안정화된 겁니다. 그럼 금리가 오를 수 그때 있나요? 되면 이제 금리 카드를 반짝거릴 수 있어요. 그걸 좀 추이를 보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소매 지표, 미국 소매 예, 지표. 리테일 세일즈. 예. 그러니까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예, 그래서 소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 좋았어요. 전 좋은 게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게 안 좋아야 좋은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 두 가지를 보시면 아마 미국장의 지표는 끝난다고 보고요. 시장이 꼭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게 있어서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넓게 좀 보셔야 돼요. 넓게. 넓게. 예, 넓게. 시야를 크게. 예, 시야를 크게. 실적 좋은 주식을 좀 예, 그건 가지고 당연히 실적 노력하고, 보시죠. 좋은 당연히 주식. 노력하고. 자, 여러분 오늘 장우석 마스터님과 오늘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본부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종종 이런 자리가 마련돼갖고 미국 주식 투자에 필요한 부분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주식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결론적으로 예, 희망 있고 좋다. 앞으로 쭉 좋을 것이다라고 쭉 좋을 것이다. 하나금융과 함께하는 슈카의 더 마스터. 오늘은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투자 안목을 높일 수 있는 더 좋고 더 훌륭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명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1% 부자들, 과연 어떻게 부자가 됐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일단 CEO가 제일 많습니다. 사업체 운영하고 자기 사업. 계신 분들. 이제 고소득 전문직 변호사, 뭐 의사, 투자 원칙이라던가 기준들은 명확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만나 뵈면 이미 다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죠. 한번 확인을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아는 거 이상의 약간이라도 네가 팁을 더 가지고 있니? 저희 같은 개미들이 했던 묻지마 투자나 뭐 이런 건 절대 없는 거죠. 운영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는데 그거를 뭐 쪼개가지고 뭐 하면 사실 포트폴리오 효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1억으로는 안 됩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이 부자 반열에 올라가려면 초반에는 집중 투자가 저는 오히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 네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거 하체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엉덩이가 이런 높이 전까지 모습 해주시고 자 하나 둘 내 손만 옆으로 벌렸다가 돌아올 거예요.